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대요 181회차 서일보입니다. 양띠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인정 많고 상냥한 11월 양띠, 또 책임감과 정의감이 있는 12월 양띠였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논어에 있는 한 귀절 우리 개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차왈 있는 홍 도요 비도 홍이니 니라나 자,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요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불교에서도 많이 나오죠. 도에 멀고 가까움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근기가 멀고 가까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논어에도 나오는데요. 사람은 도를 넓게도 하고 전파도 하고 또 빛낼 수도 있지만 도는 사람을 넓게 하거나 또 전파하거나 빛낼 수가 없죠. 도라 하는 것은 부채와 같고 사람은 손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은 부채를 붙일 수 있지만 부채는 손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우리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법을 갖다가 우리 사람이 배우고 진리를 깨우쳐야 하는 것이지 그 경전을 읽는다라고 해서 경전이 나를 깨우쳐 주거나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해주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경전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자, 오늘은 인정 많고 상냥한 11월생 양띠 또 책임감 정의감 강한 12월생 양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양띠로서는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부터는 이제 잔나비띠에서 살펴보는데 어떻게 됐든 12지의 돼지띠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향방을 한번 결정을 지어볼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현존하는 사람들의 실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는가, 부부가 어떻게 만나고 어떤 자녀를 어떻게 얻으면 어떠한 결과가 오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우선 양띠다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목화토금소에서 할 때마다 이거 쓰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뭐 다 알 거예요. 음토에 해당이 된다. 양띠는. 자, 음토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천기대유에 있는 것으로 기준해 보면 11월 양띠는 지족다모하다. 지족다모하다. 굉장히 재능이 있고 지혜가 많다. 그래서 술업등명, 기술업이나 뭐 이러한 예능을 활용하면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냉정히 살펴보면 학문적으로도 기회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토에 해당이 되니까 천간도 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죠. 우리가 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을미, 정미, 기미, 신미, 개미 이렇게 되는데 을미생이 이제 67, 55, 43, 31, 그 다음에 19, 79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미생이 여름의 기운이라 좀 약하고 개미생이 겨울의 길로 접어드니까 약해지는 기운이다라는 이야기. 자, 이미 지났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축사유가 삼재에 해당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진신이 또 삼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축사유나 자진신이나 뭐 일단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여름 기운인 뭐 다섯이나 겨울 기운인 제로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우리나라 정세에도 보면 가히 논할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지금 3제에 해당이 되고요. 9에 해당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굉장히 힘들어져요. 3제 기운에다가 겨울의 기운이 섞여 있다 보니까 운기가 굉장히 하락이 되죠. 더군다나 이제 올해 9에서 내년에 이제 70으로 넘어가는 해운이기 때문에 금년 음력 4월, 7월, 8월, 10월 아주 굉장히 대근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게 겪고 있죠. 또 뭐 지난번에 제가 뭐 서울시장님, 부산시장님 누가 될 거라고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미 다 발표를 해 놨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르죠.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떤 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역대의 뭐 대통령분 몇 분이나 우리 뭐 기관 장에 대해서는 뭐한 6, 7대에 걸쳐 오도록 예상했던 분들이 다 된 거에 비하면 글쎄요. 크게 뭐 오차는 없을 것 같은데 대략 저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 녹화 뜨고 아마 전에 나가기 힘들겠네요. 녹화 떠서 후에 선거 끝나고 나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벌써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카페나 뭐 아니면 어느 방송에 나와 있는데 그 방송 밑에 댓글로 달아놨어요. 이번에 서울시장은 누가 될 것 같고 부산시장은 누가 될 것 같다. 기운으로 살펴보면 이렇다라고 하는 걸 다 설해놨어요. 근데 100%뭐 꼭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점쟁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연하게 논리적인 이치로 따져볼 때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100%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뭐 이치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평균의 이치상은 이렇지 여기에서 뭐 더 많이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게을리한다거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을미생 보면 11월생 같은 경우는 을미생은 정랑이 끼고 또 기미생은 철랑 정랑이 껴서 어려움이 쫓아오는 시기다. 그런데 일단 봄이고 가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기도 한다. 또 신미생은 뭐 문제가 없고 개미생이 9인데 사관과 파가가 들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시기다라는 이야기. 자, 이달의 태생은요. 머리의 회전도 빠르고 말재주도 있고 판단력이 좋아서 무엇을 시켜도 잘 하는데 행동이 충격적이고 마음이 잘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충동적이라는 이야기죠. 마음이 잘 변한다. 뭐 우리 누구나 다 마음이 잘 변하고 있지 않아요?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버릇이 있고 또 다소 기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뜻하지 않은 일들을 잘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인정이 많고 상냥한 성격으로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뒤를 봐주는 경향도 짙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된다. 그 때문인지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으며 본래 가지고 있는 재능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다. 인내력이 있는 편이므로 한 군데에 머물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양 같으면 산에서 내려올 때여요. 우리나라 양 같은 경우는 밖에 묶여 있는 때가 아니죠. 이미 겨울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뭔가 정착하거나 안거하거나 쉬어야 되는 이런 시기의 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소 자신이 생기면 우쭐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겸허한 자세를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이 좋다. 겉으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거칠이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양이 털이 너무 멋있잖아요. 또 활용도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양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거칠애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다. 또한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낭비를 일삼다 보면 재산을 모으기는 힘들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소나 또 개띠나 뭐 이런 경우들은 주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가져가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대를 얼마만큼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뭐 저축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축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상대에 따라서 낭비성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대의 영향이 다른 띠에 비해서 더 크다. 그런데 보면 양띠도 사실은 전혀 무관하진 않아요. 양띠도 거기에 조금 관련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나 재산 증식의 능력은 있기 때문에 건실한 방법을 통한 재산 증식을 하는 것이 좋으며, 건실한 방법이 좋다는 이야기죠. 뭐 LH 사건이요. 뭐 이런 종교 시간에 그런 정치적인 여건이나 뭐 그런 걸 논하기는 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가 많이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청렴 결백해야 하는 분들이 글쎄 공직자라고 하면 일단 국민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뭐 중이다라고 하면 탐욕심을 버린 사람, 뭐 이런 어떤 이미지 부각이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부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뭐 투기에 그렇게 앞장섰다, 손을 댔다. 첫째는 조건이 좋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자기네들만이 아는 조건으로 인해서 재산의 증식을 부추겼다.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선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뭐 어떤 분은 뭐 공무원 투자나 투기하면 안 되냐 하는 분도 있는데 해도 되겠죠. 근데 정당한 방법이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갖다부터 뭐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그와 같이 재산 증식의 능력은 있는데 11월 양도 건실한 방법을 통한 재산 증식이 필요하다. 또 연애에 빠지면 맹목적인 행동으로 치우치기 쉬운 유형이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맹목적으로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예민한 감각과 부드러운 마음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객업이 어울며 접객업이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서비스업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여성이라면 스튜어디스가 제격이다. 또 나이보다 훨씬 노숙한 연기력을 보이는 뭐 기룡우 씨, 신라의 달밤을 불렀던 현인 씨 등이 이달 태생이다라고 하는데 뭐 현인 씨 옛날에 아주 대단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어려서 자라면서 보면 현인 씨 노래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또 이 태생은 주위에서도 다소 제멋대로의 행동을 눈감아 주게 되긴 하지만 은행이나 관청, 사무직 일들은 잘 맞지 않는다. 아무래도 양띠 태생들이요. 꾸준과 인내성은 있지만 활동력의 범주가 넓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한 본인이 하려고만 하면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재난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지. 특히 여성은 말조심을 해야 된다. 자성이 나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장난기가 많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은 중매의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말하면 아무래도 좀 심하다 싶은 때가 다른 때보다도 뭐 워낙 선거 유세철이 되면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사실은 나부터도 말을 원만하고 이쁘고 매끄럽게 잘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 좀 투박해서 한마디 던지는 게 무뚝뚝하게 푹푹 튀어나가고 하는데 선거철에 보면 정말 네거티브적인 어떤 발언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의 인격을 깎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좀 뭔가는 조금 변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 남성은 쾌활하고 독립심에 노력을 갖추고 미소와 유머가 있는 범띠의 사월생이 좋다라고 했어요. 자, 남자 11월생은 범띠의 사월생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럼 남자가 뭐 결혼 정년기에 해당이 되면 뭐 그 이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뭐 30대 안팎 정도 되면 신미생이죠. 신미생. 그러면 오행으로 보면 토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범띠의 사월생 여성이 좋다? 범띠의 사월생이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인생에 해당이 되죠. 무인생. 31살인데 무인생은 26살이죠. 또
범띠 4월생이 좋다라고 하는데 범띠 4월생이 만나면 26살이에요. 근데 무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오행으로 보면 토에 해당이 되죠. 토에. 그러니까 인연하게 오행 말고요. 육식갑자 오행으로. 그러면 토충토예요. 보통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인연에 합이 된단 말이죠. 무인생이 신미생한테 생해주는. 인연학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인연학으로 보면 사실은 임신생과 계유생이 더 낫다는 얘기죠. 임신생과 계유생. 자, 임신생과 계유생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신은 임을 생하고 신은 계를 생하죠. 그럼 임신 계유생 같으면 지금 30살하고 29살인가요? 그런데 오행으로는 또 잘 안 맞아요. 오행으로 보면 금에 해당이 되거든요. 금에 해당이 되면 오행도 잘 맞네요. 토생금, 신생임, 금생수 하니까 신미생은 임신생, 계유생 만나면 아주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명리학으로만 꼭 따지는 건 아니라 인연학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한 여성은 다소 화려하고 외향적이며 행동가이고 상당한 이론가로서 성격적인 단점을 막아주는 말띠의 4월생 남성이 원만하다라고 해 있는데, 그럼 말띠의 4월생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자기 아집이 조금 강하죠. 그 다음에 자기 아집이 강하고 조금 놀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런데 명리학으로 보면 이게 좋다, 이런 태생이 좋다라고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은요, 말띠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살이 더 많죠. 물론 이게 여자니까 한 살이 더 많죠. 경호생 같은 경우 4월생 만나면 그럼 명리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는데, 인연학으로 보면 경과 신은 충이란 말이죠. 충. 근데 경호신미가 보면 똑같은 오행으로 보면 토예요. 이것도 충이죠. 그러니까 충 이렇게 되는데, 그럼 경호생, 신미생 이렇게 32살, 31살 만나면 모행육갑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이런 때는 둘 다 충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임신년, 계유년에 아기를 낳으면 전부 다 괜찮아지는 여건이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연학으로 보면 여자가 신미생이니까 어떻게 돼요? 무자 기자 들어가는 무진생 기사생 34살, 33살 이 연이 잘 닿아요. 인연학으로 보면 무진기사. 인연학으로 보면 무진생 기사생이 아주 좋은데, 오행으로 놓고 보면 무진생 기사생이 목에 해당이 돼요. 목. 그러면 목극토라. 그래서 궁합을 따지는 오행으로 따져보면 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연학으로 따져보면 아주 합의가 잘 되는 그런 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뭐하다 하는 이야기. 또한 일반적으로 보면 오행으로 봐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병인생과 정묘생이죠. 병인생과 정묘생이 좋다라고 하는데, 병인생, 정묘생은 오행육갑으로 따져보면요, 화란 말이죠. 화. 그러니까 화생토다 해서 생해주는데, 인연학으로 따져보면 화에 해당이 되고 금에 해당이 되니까 화극금이라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명리 쪽으로 보는 거하고 인연학 쪽으로 보는 거하고는 180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자, 운물안의 개구리는 바다를 말할 수 없죠.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는 겨울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관점이 전부는 아니란 이야기죠. 각자가 사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식견이 짧은 사람이 세상 일에 대해서 가히 논할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또 아침나절에만 사는 버섯은 금음과 초성을 알지 못하고, 매미와 쓰르나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 인간도 자신이 보고 있는 이런 눈의 세계나 귀로 듣는 좁은 이런 편견의 사물을 판단하고 또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적지 않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고집을 피우거나 우겨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한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이 이제 책임감과 정의감이 강한 12월생 양띠인데요. 12월생 양띠는 우리가 천기대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해요. 천지무덕척성가 덕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아집이 강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부원불신 제사다워 어느 누구의 말도 들어주지 않는다. 다 역겹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잘 만나야지 안 그러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역겨워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남자라고 해서 여자를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자도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성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초년은 좀 어려움을 겪지만 활동력이 강해서 자기의 장점을 살려나가면 복락이 많이 형성되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12월생은 어려움도 많이 껴요. 12월 양이 어떻게 돼요? 갇혀 있는 성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을미생 12월 양 같으면 천랑 8패 대패가 끼고요. 정미생 같은 경우는 천랑과 대패가 끼고요. 기미생 같은 경우는 육합이 껴요. 또 개미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천랑이 낀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기분이 많이 있다. 어떻게 됐든 그 양띠들 중 가운데에서는 개미생 19살 70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뭔가 대비해야 된다. 19살 같으면 금년에 수능 보는 태생에 해당이 되죠. 또 70합 같은 경우는 아마 건강 조심을 각별히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달의 태생은 이상적인 인간관계 원활한 수단이나 아첨을 모르는지라 의외의 적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고지식하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잘못 표현을 하면 아집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고지식함과 아집이 주로 있는 태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남의 빚을 대신 책임지거나 싸움을 말리다가 상처를 입는 등 손해를 볼 때가 많고 대단히 착한 사람이다. 착하기 때문에 착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적이 될 수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뭐 사람이 나빠가지고 적이 많은 게 아니에요. 착해도 적이 많아요. 뭐 우리 불교 쪽으로 해봐도 저는 착한 건 없어요. 근데 부처님 진리대로만 설하는데 부처님 법을 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요. 별의별 방법으로 다 욕을 하지요. 부처님도 그렇게 욕을 많이 먹지 않았어요? 또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의 말에 대단한 집착심을 갖는다. 정의감도 바르고 강하고 바르지 않은 일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융통성이 없는 그런 인상을 주기가 쉽다. 뭐 이런 분들이 옛날에 태어나면 뭐 제2의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뭐 이런 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태생들이에요. 또 더군다나 뭐 어떻게 돼요? 12월 양이기 때문에 다음 태생 잔나비로 넘어가는 기운도 섞여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잔나비띠 정월생이 양띠 12월생 기운이 와 있는 것처럼 바로 양띠 12월생이 잔나비띠 정월 기운이 와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잔나비띠들이 보편적으로 재주나 굉장히 있잖아요. 뭐 순간순간 대처 능력이 임기응변이 굉장히 강하다 말이죠. 하지만 굉장히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잔나비띠 태생들 남자분들은 뭐 군인이나 경찰 이런 거 하면 대성할 수 있는 기운이 많이 있지요. 자, 내성적이라서 폭넓은 교제를 잘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껍질 안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단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에게는 가슴의 문을 열고 많은 말을 한다라고 했어요. 가족들에게는 진심을 보여도 한 발 밖으로만 나가면 체면을 차리기 때문에 종종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다소 낯가림을 심하게 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좀 쑥스러워하는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죠. 남녀가 다 재운이 풍부해서 어릴 적부터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운세인데도 선천적으로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모은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우리 뭐 불박일경에 보면 부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 없다라고 했죠. 부처님
게으르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또 평범한 직업을 갖더라도 놀랄 만한 재산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축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회계사, 격리사무, 증권맨, 또 금전과 관계 있는 그런 직업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해 있는데 연극 배우이면서도 만능 탤런트인 이분 연기 보면 정말 감동에 빠지죠. 굉장히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박인환 씨, 또 연기파 심양, 이분도 그렇잖아요. 심양홍 씨, 또 핑계를 부른 가수 김건모 씨. 그래서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렇게 저는 드라이브를 부른 최용준 씨, 정성근 씨, 탤런트 박보영 씨, 또 배구팀 이도희, 야구선수 이명석, 박동희 씨 등이 이달 태생이다라고. 여성은 결혼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니 모습이 좋은 친절한 남성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요즘 결혼 소개해주는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방송 선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소개받아서 결혼할 정도면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면 사업이나 사회생활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사회생활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아내도 구할 수 있잖아요. 남편도 구할 수 있잖아요. 사회생활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남편도 아내도 못 구하잖아요. 그럼 남편도 아내도 제대로 못 구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어떻게 됐든 결혼 사기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하는데 결혼 사기가 요즘 무지하게 많이 성행이 되고 있죠.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수줍는 사람 만나가면서 거기에서 돈 빼돌리고 이렇게 합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는가 봐요. 잘은 모르지만. 또 보편적으로 남을 알아보는 힘이 약함으로 노력한 만큼 여건이나 대망의 꿈도 무너질 때가 많다. 그리고 어려움이나 곤란에 빠져서 의욕이 소멸이 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관망하고 또 한탄할 수도 있다. 또 철학자 스타일이 많고 자기 얘기를 타개하려는 사람도 많다. 남성은 다소 신중하고 의리가 있고 모성애가 풍부한 말띠 3월생 여성이 좋다라고 했어요. 자, 신미 12월생 남성은 바로 말띠의 3월생 여성이 좋다라고 했는데 천기도의 기운으로 보면 말띠의 3월생이다라고 하면은요 보편적으로 자기 아집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봐요. 비슷하네요. 신민년 12월생하고 기운이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활동력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기운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오행으로 이렇게 대충 살펴보면은요 한 살 더 많은 경호생 남사응이 잘 어울린다라고 했는데 오행으로 보면 충충이에요. 충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연학으로 보면은요 임신기후생이 잘 맞아요. 근데 임신기후생이 오행으로 보면 극이거든요. 오행으로 봐도 괜찮네. 토생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토생금 임신기후생 그러니까 남성이 신미생이면 신미 임신기후 한 살이나 두 살 적은 여성과 만나면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오행으로도 상당히 괜찮고 인연학으로도 좋은 태생이에요. 그래서 계유생 같은 경우는 신미생하고 만나면 좀 활동력이 있고 계유생은 생활력이 강하고 잘 맞고 임신생도 아집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가정을 잘 주도해 나가잖아요. 신미생하고는 잘 어울리는 이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여성은 인간적인 매력이나 친절심이 있으면 모든 일의 완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말띠 10월생 남성이 원만하다. 그래서 또 5의 10월생 이것은 한 살 더 많은데 충인데 어떻게 됐든 인연학으로 보나 오행으로 보나 명리 쪽으로는 그렇고 역시 우리가 인연학으로 놓고 보면
뭐 신미생 여성이다라고 하면 누구를 만나면 좋아요? 그러면 무속인 집이나 이 오행육갑 따지는 궁합 따지는 데 가면 대부분 병인생, 정묘생을 만나라고 해요. 보면 알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신미생이 오행에서 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병인생, 정묘생은 화에 해당이 돼요. 오행육갑에서, 육식갑자 오행에서. 그럼 화생토 하니까 병인생, 정묘생 만나라고 하는데 병인생이 지금 36이잖아요. 또 정묘생은 35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궁합을 따지는 오행육갑 명리학으로 따져보면 36, 35세 호랑이나 토끼띠를 만나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정반대예요. 극이거든요. 극과 극이에요. 인연학으로는. 그러니까 신미생과 병인정묘생이 오행으로는 화생토다라고 하는데 나이 36, 35 이렇게 만나라고 다 할 거예요. 99%. 근데 저는 반대예요. 극이에요. 극. 뭐 이건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아기를 낳는다라고 해도 언제나요. 2단계가 건너뛰기 때문에 세상 없어 줄을 연장으로 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합의되지, 안 그러면 극과 극이 되죠.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요. 마치 그 배우들 뭐 누가 결혼할 때 그 성씨가 같잖아요. 부부가 살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극과 극이거든요. 극과 극. 극과 극인데 언제 헤어지느냐? 여름이나 겨울 기운 끼고 삼재가 낄 때 헤어지거든요. 그렇게 됐잖아요. 양락 없이 인연학으로 따져볼 때 90%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건 반대. 그래서 명리나 인연을 잘 따져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뭐 해서 안 돼. 우리는 간혹 자신을 비관하면서 번뇌에 빠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역시 자신의 편견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스스로의 올바르고 보람된 삶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격을 높여야 하고요. 또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무엇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 편하지 못하면 세상의 어느 무엇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점 잘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잔나비띠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양띠 11월생, 12월생에 대해서 백전백승 천기대요. 자, 18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